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단기 위기는 넘긴 듯 자동차, 조선, 반도체, 건설주 삽시다.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소은입니다. 전문가님, 우리 물론 이 FOMC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우리 시장이 모처럼 좀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반도체가 다 했다. 반도체가 다 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나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단기 반등을 좀 제법 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장 조정할 때 반도체주를 좀 집중적으로 사자 말씀드리면서 DB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집중 매수를 말씀드렸고, 코덱스 반도체 저희가 저점에서 차근차근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는 여러분 잠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반도체가 이번 하락장에서 유일하게 하락 조정을 받지 않은 기간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하는 구간이라서 시장이 급격한 하락을 하지 않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공격적인 상승을 2차 상승을 랠리를 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의심이 들지만, 시장은 일단 좀 위험할 수 있었던 하락의 고비는 넘긴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2차 전지부터 자동차, 반도체, 건설주, 시멘트주 위주로 우리가 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니까요. 이따가 설명을 상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네, 위기를 넘긴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시장 흐름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올릭스를 주셨습니다. 미래 신약 개발 핵심 기업이다라고 하는데 올릭스 매수가가 23,000원에 비중이 크진
크지는 않죠. 비중 4%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를 보니까 1.9%, 2% 좀 안 되게 강세를 보였고요. 235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이 제약주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첫 번째 제약주, 바이오주는 손대지 마십시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제약 바이오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일봉에서 하단을 보시면 7월달, 8월달에 14,000원, 15,000원에서 두 달 가까이 횡보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보통 이게 세력들이 매집하는 패턴입니다. 완전히 죽여놓고 몇 달 동안 완전히 죽여서 악소리 나게 죽인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올립니다. 그럼 바닥에서부터 50% 혹은 100% 들어올린 상태에서 시장이 주저앉게 되면 이게 뭘 하는 거냐면 개인들 따라 붙나 안 따라 붙나 뭐 들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50% 올렸다가 다시 밀어버리면 원상복귀 되거든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 다 손절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케이 개인 많이 안 따라 붙었네 그러면 다시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올려서 개인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밀어버립니다. 이 작업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개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런 18 욕을 이빠이 하면서 나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네, 욕을 많이 하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예,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수렴 구간이 지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되면 이렇게 급등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물리신 가격이 23,000원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얘는 그래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박스를 탈출할 때 이렇게 수렴대가 탈출할 때 이 돌파 파동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물론 얘를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저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간주했을 때의 말씀이에요. 아마 가지고 계시는 주주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여기 보면 25,000원, 6,000원대가 장기 저항이 되고 있고 3만 원대가 매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25,000원과 3만 원의 매물이 많기 때문에 들어 올렸다가 빼고 들어 올렸다 빼면서 개인들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차트 패턴만으로 놓고 본다면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얘는 한번 랠리를 한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랠리의 고점은 27,000원에서 3만 원 이 정도까지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이 시장에 대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저점에서 비중을 채워서 물량을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은 4% 비중이면 사실 굉장히 미미하죠. 그죠? 23,000원에서 여기서 진입하셨는데 다시 내려온다고 들면은 제 생각은 15,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여기가 아마 저점일 거예요. 여기 오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비중을 한 10%에서 15% 정도 더 채우셔서 최대 비중 20% 넘지 않게끔 채워 놓으셨다가 시간을 한 몇 달쯤 기다리시게 되면 연말이나 연초 정도 이렇게 올라올 때 25,000원 이상에서 3만 원 사이 그 구간 안에서 차익 실현하고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약바이오는 건들지 마세요. 제약바이오를 건드시려면 유일하게 제가 추천이 가능한 종목은 제약바이오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디 갔지? 안 보이네요. 여기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가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이따가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릴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70만 원 초반대부터 내려올 때 우리가 한 일주일에서 길면 3주 정도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게 되면 얘는 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못 가면은 80만 원대, 잘 갈 때는 90만 원대까지 튀어 올라가거든요. 10%에서 20% 정도 먹을 폭을 항상 주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지금 차라리 70만 원, 13만 원 밑에 내려올 때 73만 원부터 68만 원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를 아마 시간이 한 2, 3주 걸릴 거예요.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서 이걸로 이익을 오히려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게 떨어질 때 기다리면서 힘드신 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렇게 떨어질 때 천천히 매수하시는 방향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목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바이오 쪽을 보신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우리가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 개발하는 제약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만든 거를 분자 성분만 똑같이 만들어서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개발할 능력도 안 돼. 약을 분자 성분 똑같이 만든 복제약을 만드는 것도 안 돼. 그렇다면 남이 개발해 놓은 것을 약을 생산 시설을 생산 라인만 갖추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걸 바이오시밀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설프게 뭐 신약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바에는 저는 이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약이 개발돼서 대단히 뭐 당뇨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약을 만들고 암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 약을 만들 수 있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사실 뭐 특정 기업을 제가 욕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 방송에서 욕을 좀 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약 4년 정도 됐죠. 예, 그 당시에 코로나 터졌을 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 만나가지고 내가 코로나 백신을 조만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가 뭐 임상 1차를 성공했다, 2차를 성공했다 하면서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라고 서정진 회장이 계속 하셨는데 지금 한 4년이 지났는데 만들었나요?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굴지의 바이오 쪽에서 대단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을 만들어서 뭐 이과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얘가 하나하나 부작용이 없이 이렇게 다 온전하게 제품화시키고 상용화시키는 것은 사실 1% 승률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약바이오 쪽은 여러분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셨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남이 개발해 놓은 거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회사가 저점이 되면 사고 올라갈 때 파는 것이 리스크가 훨씬 없지. 오히려 신약 개발이 돼서 대박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 대박을 찍어낼 확률이 우리에게 이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바이오 쪽에 물려 계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서 잠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첫 번째 종목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5,000원, 18,000원 부근까지 좀 밀려난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내용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신성 ENG요. 네, 신성 ENG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50원에 10%입니다. 2,650원에 10% 비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0.79% 밀려났고요. 2,50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매수 예. 단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 신성 ENG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저라면 손절 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추세가 지금 깨지고 있는데 얘가 신성인지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된다면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시세가 형성됐고 고점을 하나, 둘, 세 번, 3봉에 넘지 못했습니다. 3봉 넘지 못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저점이 지켜졌던 저점이 2,400원이거든요. 근데 2,400원이 무너진다면 손절 쳐야 될 가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매수를 아마 하셨던 게 일봉으로 잠깐 보시게 되면 2,400원짜리가 만약에 망가진다고 한다면 얘는 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신 구간은 아마 눌림목 매수라고 2,600원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얘가 2,400원이 깨진다면 저는 밑으로 떨어질 폭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버티신다고 하더라도 2,400원이 무너지면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신성 ENG보다 시청자님 대체 매매를 만약에 하신다면 코덱스 레버리지나 아니면 DB 하이텍이라고 하는 반도체 종목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신다고 들면은 오히려 수익을 훨씬 더 만회하시고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따 종목에 관한 얘기는 2부 강의 때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2,400원 부분을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할 시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좀 전망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들 차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상담 한번 접수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아이센스를 주셨습니다. 아이센스 매수가는 32,000원에 비중이 10%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2% 넘게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35,0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2,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매수 단가를 좀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저희가 반등 여력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주신 종목들은 전부 다 고점에 물리신 종목들이네요. 사실 사지 말아야 될 가격들에서 전부 사셔가지고
이게 좀 저점권이거나 시세가 나고 있는 과정에서의 종목들을 말씀하시면 저는 들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거나 좀 버텨보시라고 이야기하겠는데 고점을 찍고 물리는 종목들이에요. 보시면 지금 월봉으로도 윗꼬리가 되게 긴 게 3개째거든요. 3개월째이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3만 원이 무너지면 손절 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무너지면 2만 원 초반 정도가 지지가가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은 제 생각에는 최악의 경우 17,000원, 좀 나이스하게 움직이면 한 22,000원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 10%면 정리하시고 제가 DB하이텍이랑 반도체 그다음에 조선주 종목들 제가 갈아태우는 타이밍을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교체 매매하십시오. 괜히 고점에서 주식을 사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사를 해서 내가 이윤을 남기려고 해도 싸게 살 때 좀 차익이 남는 것이지 비싸게 사면은 본전치기나 손해 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주신 종목의 타이밍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 상승하고 횡보하고 다시 2차 상승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마지막 상승할 때 앞전 고점을 잘 넘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쌍봉이라고 보통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패턴을 쌍봉, 뭐 M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쌍봉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끌고 올라온 사람이 이만큼 와서 차익 실현 한번 하고 횡보하고 조정하면서 기간 조정을 하면서 다시 매집을 합니다. 매집 이후에 한번 빵 떠요. 시세가 끝나고 윗꼬리 달면서 이제부터 시세 끝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또 뒤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눌릴 때 야 여기 저점대만 안 깨면 내가 분할 매수하면서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시면 얘가 1파 상승이고 2파 눌림, 3파 상승이에요. 자, 4파 눌림이고요. 그러면 지금 3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엘리어트 파동에 1, 3, 5파까지 다 나오는 경우는 대세 상승장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2차 전지의 파동이 그랬고 로봇주가 그랬고 그런 대세 상승이 크게 올라가는 종목은 3파동까지 가지만 얘는 보통 일반적인 시세는 2파동이면 시세가 끝나요. 근데 지금 2파동 끝나고 완성되고 밀리는 거기 때문에 3만 원이 깨진다면 저라면 그냥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 종목들을 제가 드릴 테니 그쪽으로 갈아태우셔서 대신에 10% 가지고 지금 손실 보신 거잖아요. 근데 아직 손실이 10%가 아직 안 됐어요. 29,000원에 잘라야 10% 정도 되실 테니까 그냥 잘라내시고 대신에 제가 이따가 드리는 종목들의 비중을 한 20-30% 채우십시오. 그러면 10%만 수익 나도 손실 난 거 다 해결하고도 메꾸고도 수익 전환 되실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종목들은 제 단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제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수를 안 해서 종목 단톡방이 되게 조용해요. 하루 종일 아침에 시황 하나 드리면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말하질 않기 때문에 저도 매매하기 바쁘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제가 종목을 안 드리니까 그 한 달에 한두 번 드릴 때 그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부근에 이탈한다 싶으면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죠.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도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시장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은 궁금하실까요? 한원 시스템 네, 한원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4,000원에 15%인데요. 네, 14,000원에 15% 비중. 예, 앞으로 네.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빠져가지고. 네, 오늘 종가 보니까 8,980원이면 매수가 이탈을 좀 많이 했죠. 또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영 좀 힘을 내지 못해가지고 고민이 많이 네. 되실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별로 안녕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 예. 지금 월봉을 보시면 22,200원을 찍고 저점은 8,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지금 한 140%, 150% 수익 난 상태에서 주저앉았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4,000원이면 자, 이 가격쯤이신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신 건가요?
오래됐어요. 네, 그러면 한 21년 말에서 22년 사이 정도 매수하신 것 같은데 예. 혹시 여기 올라가는 타임 여기 1번 여기서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났는데 안 팔고 내려와서 물리신 건가요? 아니면 2번 내려올 때 여기 사신 건가요? 그래서 샀을 거예요. 2번 자리? 네. 자, 지금 한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은 잠재 성장 가능성은 높은 회사예요. 제가 잘 아는 회사라서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큰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14,000원에서 15,000원대만 오면은 계속 저항을 맞게 되고 얘가 8,000원에서 9,000원만 오면은 지지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얘를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1번은 8,000원, 9,000원대 눌려줄 때 사는 거, 그리고 14,000원 박스대에서 팔고 내려오면 사고 박스대에 팔고 이렇게 박스권 형성의 매매를 하시는 방법이 1번이고 그러다가 14,000원을 돌파할 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렇게 장기 박스일 때는 박스를 돌파되는 요 1번 자리 이때 매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상승폭을 취하는 것이 제일 좋은 매매법이에요. 그런데 시청자님은 좀 반대로 거래하셔가지고 내려올 때 14,000원이 지켜지는 줄 알고 눌림목 매수를 하시려고 했는데 자, 이 매매법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14,0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치셔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14,000원 내가 눌림목 매수했는데 눌림목의 지지가가 붕괴되면 손절 치는 게 정석이죠. 근데 얘 손절 안 치셨다면 지금 보시면 다시 8, 9,000원대 바닥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방법은 두 개죠. 8,000원이 무너지면 손절 쳐라. 혹은 8, 9,000원대 횡보하는 걸 견디다가 다시 올라오면 14,000원 부근 올라올 때 정리해라.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라면 글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손절이라는 게 내가 몇 프로 무너지면 손절 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5%, 10% 이렇게 20%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지금 기준이 없으세요. 이거 왜 사신 거예요? 궁금해서요. 그거죠. 네. 아주 오래돼가 좀 각막을 한데요. 네. 제 그때 내가 왜 샀는지 지금 아주 오래돼가지고. 아, 본인도 왜 샀는지 이제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세요? 아, 본인도 기억이 안 나는 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보시면 지금 여기 작년 연말쯤 사신 것 같은데 자, 여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얘는 무조건 빠지는 자리라서 근데 지금 일단 지금 와서 손절 치자니 좀 아까운 거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올해 조금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내년에 한번 랠리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이왕 버틴 거 난 그냥 버텨보지 않을까. 대신에 비중을 채우는 것은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자동차가 한 번 더 빠져서 제가 지금 그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현대차 기준에 16만 원, 17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바닥 확인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자동차 부품주를 비중을 좀 왕창 채우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자동차주가 랠리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세력주기 때문에 움직인다고 할 때 속도 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미 손절 타이밍은 놓치셨고 손절가를 굳이 잡자면은 8,000원이 무너지면 손절 치셔야 돼요. 예, 굳이 잡자면 8,000원이 무너지면 손절 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떨어질 때 좀 기다려서 조금 더 떨어지면 천천히 분할 매수했다가 올라올 때 13,000~14,000원 정도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고생 심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바닥권에 내려오는 조정 시에 나오는 매수가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추가 매수는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내년도 시장 반등과 함께 종가가 반등을 준다면 그때는 13,000원 부근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선 다음 상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카카오페이를 주셨습니다. 카카오페이 매수가는 54,000원에 비중이 18%다라고 하는데요. 카카오페이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29% 오른 45,5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물론 3% 이상 상승을 보이긴 했지만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이 카카오페이 저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카카오 관련주는 사실 이제 버린 자식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오너가 이 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관련해서는 물린 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대답을 할 게 없어요. 손절 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요. 근데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 카카오페이가 지금 상장과 동시에 2021년도에 24만 8천 원이었고요. 현재 지금 4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5분의 1 정도 주저앉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주봉을 살짝 보시게 되면 이제 계속 한없이 죽여가는 과정인데 카카오페이는 사실 저는 내년도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몇 가지 사업 준비하는 모델들이 이제 실제 가시적으로 수익이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에 반영이 될 텐데 지금 물리신 가격은 5만 4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마 요 가격대 요쯤에서 물리신 것 같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내려올 때 둘 중에 하나에서 물리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카카오에 대한 신뢰도가 저는 없어서 근데 만약에 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시다면 4만 5천 원대부터 내려올 때 4만 5천 원에서 4만 원 사이에 내가 조금 더 사가지고 비중을 한 30% 정도 채워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5만 한 3천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올라오시면 그냥 던지고 나가시는 것이 미련 없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카오페이 자체가 성장성이 굉장히 좋으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이버에서 직접 거래를 하죠. 우리가 네이버라는 회사는 저는 오히려 카카오와 네이버 중에 누가 더 좋으냐라고 얘기하면 네이버가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네이버는 포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네이버는 쇼핑 채널이라고 유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이버 전체 매출의 30에서 50%를 차지하는 게 네이버 쇼핑 수수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왜 검색할 때 포털 사이트 그러면 네이버에다 뭐 검색해서 뭐 갑자기 뭐 마우스가 필요해 마우스 검색하고 갑자기 뭐 노트북이 필요해 검색하고 해가지고 뜨면 거기서 뭐 사기는 뭐 11번가에 사기도 하고 사기는 옥션에 사기도 하고 사기는 다른 데서 사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검색돼서 움직일 때 네이버에게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네이버의 소득 기반에 제가 알기로 제법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차라리 갈아태우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근데 카카오페이는 성장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좋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번에 사서 올라올 때 팔고 나가시면 장기 성장성을 보시는 거는 저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보고요. 그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인선 ENT요. 네, 인선 ENT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1,500원에 15%요. 네, 1,500원에 15% 비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가로 보니까 8,23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 부근에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건설 폐기물 처리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 부근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많이 어렵네요. 패턴이. 보시면 월봉에서도 얘가 보시면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 빠졌다를 아주 그냥 머리 아프게 굉장히 심하게 흔들고요. 내려올 때조차도 그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패턴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특히 주봉을 보시게 되면 계속 반등했다 빠졌다를 반복하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점은 다행히 깨지는 않고 버티는 것처럼은 보여집니다. 보통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져야 상승 추세인데 얘는 지금 고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다만 저점이 버티고 있어서 혹시 수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일봉을 보시게 될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8,000원이 무너지면 손절을 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8,0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글쎄 가지고 계신 10,0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9,000원에서 10,000원 언저리 올 때 그냥 정리하는 게 안 날까라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얘가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만 있으면 한번 해보셔라 이야기 드리겠는데 지금 얘는 시세가 바닥에서부터 쭉 시세가 난 상태에서 꽤 많이 올라왔죠. 그죠? 바닥에서부터 500%가 시세가 난 상태에서 주저앉아서 이제 반토막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얘는 재수 없으면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한 2, 3년, 3, 4년 고생할 수 있는 상태고요. 운이 좋다고 해도 글쎄요. 한 9,500원에서 1,500원 사이 올라오면 최대치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 얘는 매기가 없고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 높지 않으시니 지금 가격이라 하더라도 마이너스 20% 남짓 정도 손해 있을 텐데 비중 15%면 내 원금 대비 그렇게 많은 손실은 아닐 테니까 이 종목에서 시간 끌고 속 끌고 있는 시간을
허비하시는 것보다는 저라면 그냥 자르고 나오겠다. 혹시라도 미련이 남아서 내가 반등할 때 팔고 싶어 하신다면은 8,800원에서 9,100원에선 정리하고 나오세요. 얘는 들고 있어야 별로 좋을 가망 같지는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선 ENT 상담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은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저희 강의를 들어볼 텐데 강의 만나보기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들어볼 텐데 우리 오프닝에서 전문가님께서 이제 좀 위기를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여주면 저도 이제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이 복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강의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일단 차트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장이 제가 이번 장에 되게 머리 아팠다. 지난주에 되게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지수가 빠졌다가 보시면 앞전 저점이 코덱스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종목 코드 12630이고요.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고 지수가 빠질 때 손해가 나는 ETF입니다. 그런데 얘가 앞전 저점대가 이렇게 깨진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때 17,000원 못 넘어가면은 주저앉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이때 조정 나올 때 16,500원에서 16,300원 사이에서 여러분께 천천히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우려를 했던 건 사실 그저께 제가 운영하는 노란 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 코덱스 레버리지 16,300원입니다. 선물지수 335, 오늘 끝난 9월물이죠. 그 자리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시장이 급격히 하락을 좀 세게 갈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던데 다행히 깨지 않았어요. 16,300원 안 깨서 얘가 떨어지려고 이러나 올라가려고 이러나 되게 노심초사 봤었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장은 방향을 상방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얘가 봐야 되냐면 여기 위에 17,700원에서 18,200원대 앞에 찍었던 여기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여기까지를 일단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꽤 많이 눌리고 억눌렀기 때문에 시장이 아마 튀어 올라간다면 잘하면 다음 주 일주일 안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종목들을 뭘 살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종목들을 잘 모르시겠으면 코덱스 레버리지 12630 이 종목을 가지고 집중 거래하셔서 17,500원에서 18,000원 사이 이 정도 청산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러면 늦게 잡으신 분들도 한 5%에서 많이 잡으신 분들은 한 10% 정도까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동시에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오늘 반등 나올 때 코스닥은 이미 주저앉은 상태죠. 모양이 좀 다르죠. 네, 대형주 종목에서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번에 떨어질 때 코스닥이 좀 많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저는 이번에 건들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는 여러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달러가 올라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수가 빠집니다. 보실까요? 자, 같은 시간 안에 지수가 빠지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반대로 달러가 올라가던 게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수가 반등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안심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얘가 저희가 11,800원에 사가지고 13,100원, 200원에 다 팔았고요. 미국 달러 레버리지입니다. 또 여기 11,800원에 사가지고 12,500원 이상에서 다 팔고 나갔고요.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달러 투자를 제가 주기적으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그 보통 한 번 사면 10%에서 15% 정도 이익 내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저는 쌍봉 맞고 이렇게 죽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조정 시에 주식들을 사면 좋겠다라고 종목들을 드렸던 이유는 저 달러가 한번 주저앉을 거니까 그로 인한 시장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 달러가 주저앉을 때 적게 빠지면 12,400원 정도, 많이 빠지면 11,800원 정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지금부터 저기까지 가는 과정 안에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제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앵커님이 얘기하셨는데 글쎄요라고 세모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미국 시장이에요. 우리 장은 미국 장이 올라갈 때 미국 장이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보시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갔죠. 이 상승할 때 우리 저만큼 올라갔나요? 못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장이 주저앉을 때 우리 장은 어떻게 했네요? 완전히 이만큼 빠졌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얘가 오르락내리락 반복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상향이긴 하지만 미국 장이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글쎄 공격적으로 사도 될까라는 생각인데 뭐 철저하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추석 때까지 그러니까 9월 말 정도까지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상방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 10월 달에는 조금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미국 장이 아마 떨어지는 타이밍이 9월 말 우리 연휴 지나면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우상향으로 보시다가 제가 아마 그때쯤 현금화 시키면서 좀 현금을 많이 확보하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늘 그래 왔어요. 한 그쯤 되면은 하락장일 때는 추석 끝나고 나서 올라갔는데 상승으로 올라가던 구간은 추석 끝나고 나서 하락으로 한 번씩 제법 세게 두들겨 맞는데 제가 지금 계속 우려하는 건 미국장이에요.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는데 약간 자 보실까요? 얘는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ETF인데 미국에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주저앉고 있죠. 그러면 2차 전지, 4차 산업 이쪽 관련돼서는 지금 힘이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미국 와이드모트 가치주라고 하는데 이 와이드모트 가치주라고 하는 ETF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들이에요. 얘가 미국에서 가치주 중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주는 아니지만 그런 종목들만 모아놓은 건데 잘 보세요. 특이한 게 여러분 특이한 사항 혹시 발견되셨나요? 앵커님 지금 이 차트 보면서 특이하다 싶은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해 보실래요? 특이하다라기보단 네. 잘 오르네. 예,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 눈에는 오른 걸로 보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올라가는 종목은 차트의 색깔이 캔들 색깔이 양봉이어야 되나요? 음봉이어야 되나요? 네. 차트의 색깔과는 다르게 오르고 그렇죠? 있네요. 예, 보시면 캔들 차트 하나하나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화면 보세요. 보시면 올라가는 내내 다 음봉이 되게 많아요. 분명히 지나고 보면은 올라가 있긴 한데, 그죠? 양봉은 요 정도? 예, 양봉은 요런 거 2개 정도? 외에는 전부 음봉이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올라가면 시가에 오르면은 패대기 치고 시가에 오르면 패대기 치고 시가에 오르면 다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사실 건들지 않는 게 좋죠. 그런데 얘가 지금 패턴이 올라가서 고점을 형성하고 급락하고 얘가 꺾이는 중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미국에서 성장주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하는 팡플러스라고 하는 게 페이스북, 구글, 애플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장주들은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문제는 가치주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힘을 다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떨어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냐면 시장 상황에 수급이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장주가 막 올라가다가 성장주가 얼추 다 되면 그 다음에 가치주가 따라 올라가죠. 그래도 성장주가 조정하고 있다가 가치주가 좀 떨어지면 다시 성장주가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사이클 도는 게 이게 상승장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보시면 미국 팡플러스 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회복하고 올라갔다가 회복하고 있지만 글쎄 S&P 보실래요? S&P 보시게 되면은 얘가 바닥부터 올라와서 조정 나오고 올라갔다 눌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 밀려요. 자, 중요한 건 얘가 떨어질 때 앞전 저점을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올라갔는데 다시 꺾일 때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네요. 그럼 얘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 저점을 깨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꽝. 시간 타이밍으로 보면 딱 얘가 9월 말 10월 초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직 미국 장이 버티고 있으니 우리 장도 우상향을 보시는 걸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는 좀 보자는 생각이고, 지금 저는 현재 오늘 장대 양봉으로 인해 시장이 그래도 위험 신호는 좀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공격적인 매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반등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해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호흡을 짧게 시장을 보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이 무슨 뭐 6개월치, 1년치 중장기 시황 가지고 매매하지 않거든요. 당일날 오르고 내리는 걸 가지고 치고받는 싸움이라 오늘 같은 경우는 콜 옵션 가지고 500%가 시세가 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풋 옵션에서 300%, 400%씩 시세가 났듯이 저희는 그렇게 하루하루 치고받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중장기 시황을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 매매자가 만약에 내가 A라는 종목을 샀는데 내가 10,000원에 물렸어. 근데 나중에 2년 뒤에 얘가 한 5만 원 갈 거예요. 근데 10,000원에 물렸는데 얘가 5,000원까지 빠지고 3,000원까지 빠지면 과연 견뎠다가 5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견디거든요. 개인들은 못 견딥니다. 물리는 순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시장이 조만간에 아마 10월쯤에는 한번 대차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고, 그래서 그 하락장이 온 뒤에 상승이 저는 공격적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종목 안 준다고 아우성을 부리셔서 제가 지금 드리면 물립니다라고 되게 많이 말씀을 말리고 있는데, 이제 말리는 것도 저도 좀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매매를 하는 것은 저는 몇 가지 섹터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고요. 반도체는 31,800원. 코덱스 반도체라는 ETF이고요. 091160 이 종목이 31,8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우상향을 보시는데 상승폭이 되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 35,000-6,000원 정도까지, 그래서 직전 고점대까지 올라오니 ETF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가격에서도 한 7%에서 10% 정도 먹을 폭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저점이 깨진다면 그때는 마무리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게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ETF입니다. 미디어 컨텐츠도 마찬가지로 6,600원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시고, 얘는 한 7,400원에서 7,6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고 단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ETF를 보실 때 이 ETF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거고 왜 ETF를 자꾸 말하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 이 종목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에는 여러분 아실 만한 종목들이 이런 거예요. SM,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죠.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디어유,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그다음에 CJ ENM, 그다음에 JYP,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엔터주를 내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되게 어려워요. 얘가 바이오만큼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종목을 지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는 매출이 1조 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재투자가 7천억에서 8천억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이 여러분 삼성전자 반도체 단 1분이라도 전원 다 스위치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박살나요. 그래서 전원 끌 수 없어요. 전기세 아무리 비싸도 전기 끌 수 없고요. 24시간 돌아가야 되지. 자, 오늘 퇴근하니까 8시간 근무하고 딱 퇴근하고 불 다 내려버리고 다시 다음날 아침에 와서 키면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계속 재투자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꼭 필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반도체가 앞으로 성장 종목이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고 우리나라에 삼성의 힘이 없으면 갈 수 없을 만큼 삼성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투자 종목으로서 삼성전자는 글쎄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순이익률은 계속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옛날에 처음 창업할 때는 뭐 만드는 회사였죠? 설탕이었습니다. 그죠? 예, 설탕 만들었고 밀가루 만들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했습니까? 가전제품만, TV 만들고, 그죠? 가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전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음 먹거리가 없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반도체였죠. 그때 당시 반도체는 혁신이었습니다. 세상의 앞을 내다보는 혁신이었고요.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다음 먹거리를 했던 게 뭐였냐면 모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핸드폰, 삼성 핸드폰 가지고 엄청나게 애플과 견줄 만큼 어떨 때는 애플이 좀 좋다가 어떨 때는 저희 아이폰이 좋다가 어떨 때는 갤럭시 폰이 좋다가 왔다 갔다 할 만큼 굉장한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느냐?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만 괜찮은 거지 비메모리 즉 연산 기능
반도체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장치, 저장장치, 우리가 보통 외장하드처럼 하는 저장장치만 쓰는 반도체가 있고 연산작용을 하는 반도체가 있는데 이쪽 분야는 우리가 TSMC한테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쪽을 개발하지 못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성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바라볼 때 투자자 입장에서 성장성이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중에 첫 번째 몇 손가락을 꽂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K-팝 문화예요. K-팝 콘텐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를 찍고 또 드라마를 만들고 또 가수들이 노래를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만들 때 그때는 돈이 많이 들죠. 근데 한 번에서 뜨면 한 번 이렇게 성장이 되면 그다음 뭐 합니까? 우리 이렇게 붙여가지고 CD 하나 구워가 요즘 CD 안 파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를 그냥 복사 붙여서 갖다가 파는 거는 내가 유지 비용이 살 때 비용보다 10% 20%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얘는 1,000억이 있어도 내가 1조 원을 했어도 8천억 정도가 유지 비용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의 80%가 비용이거든요. 순이익 20%밖에 안 되는데 근데 반대로 K 컨텐츠에서는 우리가 50% 정도만 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5천억만 이익을 내더라도 순이익률이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거의 7, 80%의 순이익이기 때문에 어쩌면 한 3천억 정도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컨텐츠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단기로 보실 때는 3989, 3989 하겠지만 사실 중장기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보시면 이 ETF만 가지고 보셔도 2020년도 코로나를 급락할 때 3,000원이었는데 고점이 11,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얘가 거의 400% 가까이 올랐던 종목이고요. 지금 저는 얘가 떨어져서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 조정이 좀 나와서 한 5, 6,000원대까지만 떨어지면 참 고맙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굉장히 좋은 가격이냐라고 물으면 그렇진 않아요. 근데 오늘 가격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에서 6,800원대부터 6,400원대까지 천천히 매수했다가 올라올 때 7,400원에서 7,500원 정도 단타 칠 여력 정도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철강하고 건설인데 철강은 지금 사게 되면 좀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건설주는 계속 말씀드리게 떨어질 때마다 좀 사놓으시면 꽤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별로 하나씩만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DB하이텍을 보시게 되면 제가 52,000원 밑에 떨어질 때 천천히 분할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요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 뭐 길면 2, 3주 정도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52,000원 밑에 떨어질 때 이렇게 샀다가 55,000원까지 반등하고 지금 52,000원 깨질 때 하나, 둘, 셋, 3일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얼마 올라오냐면 4.96% 거의 5%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얘가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사실 시장이 조정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빠져요. 그런데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는 주도주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고른 종목들은 거의 다 그런 종목들이에요. 천천히 매수하셨다가 올라올 때 팔았다가 반복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 물량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오늘 올라올 때 수익 전환되는 자리에서 반 정도 물량을 좀 덜어내시고 또 다시 떨어지면 사자라고 말씀을 아까 톡방에다 드렸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면 좋겠는데 영 떨어지질 않아서 이 종목은 참 좋은데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때 코덱스 반도체라는 종목이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DB하이텍 이 두 종목 정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한 한국 타이어앤 테크놀로지를 보고 싶은데 아직 안 떨어져서 3만 원 초반까지 빠져야 될 것 같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16만 원에서 17만 원 사이가 바닥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 안 떨어져서 저는 공격적인 매수를 현재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롯데 관광개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0,000원 초반까지 빠져야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10,000원 밑에서 받아서 17,000원까지 올라 70% 이익이 났던 종목이거든요. 기다려야 될 종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오늘 차트가 눈에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73만 원 밑에서 68만 원대까지 천천히 2, 3주 걸려서 분할 매수하시면 아마 8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면서 이익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종목 좀 안정적으로 매매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이 종목 괜찮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현대미포조선을 보시게 되면 얘는 8만 원이 깨져야 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횡보하다 튀어 올라가면은 매수하기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내려올 때 저는 OCI 홀딩스하고 그다음에 한화오션,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이 세 종목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계시다가 타이밍 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난번에 GS건설 우리 뭐 순살자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GS건설하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조정시마다 매수하세요 했더니 슬슬 올라오죠. 예, 그래서 이 종목들 여러분 괜찮다. 그다음에 또 하나
네. 그다음에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9,000원 초반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끌고 가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 관심 가지고 보시면 시장 올라올 때 이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과 못 떠나는 이야기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시장들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요약해 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카카오페이 내년 주가 반등 기대를 해볼 순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성을 기대하기엔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신성 ENG 손절 이후에 종목 교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장 지금 위기를 넘겼다라고 하죠. 이제는 반도체, 자동차, 건설, 시멘트주 안에서 종목도 좀 살펴보자라는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종목 상담부터 강의까지 내용 알차게 준비해 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